장년층이 모여있는 한 복지관. 오늘의 주제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런데 어째 반응이 좀 요상하다 싶더니 이내 설전이 오간다. 여기가 이제 살이 찌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립선. 되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전립선에 대해서?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고 하면 스스로 느껴지니까. 어떤 걸 느끼시나요? 이제 소변 볼 때가 옛날처럼 이렇게 총각대처럼 싹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짭짭짭짭짭 그것이 전립선이라고 하죠. 이때 슬쩍 자리를 피하는 남성.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현재는 암이지만은 소변이 안 나와서 그 수술까지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가 그것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냥 약만 하루 걸러씩 먹고 있다는 거. 40대이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그때마다 그 통증을 느꼈어요. 특별히 아침에는 더 느끼고. 우리 중마고가 있었는데 전립선을 상당히 오랫동안 앓았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중장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전립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겪는 배뇨장애. 나이 탓으로 돌리다 전립선 암의 전조 증상을 놓칠 수 있다. 오년 생존율이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정재영 전문의와 남성암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전문의와 함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 쉬쉬하는 사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전립선 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지금 공개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TV 주치 닥터지바고 오늘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둥지를 새로 튼 만큼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손님으로 활력왕 개그맨 김학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활력. 첫 방송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네. 엄청 기뻤는데 네. 전립선이 좀 칙칙한 거 같고 저 전립선 왕까지 출연자들 나와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된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고개 숙이고 다니시진 않죠? 아니요. 우리는 빳빳하게 들고 다녀. 네, 근데 참 정말 벌써 표정이나 자세가 왕 같으세요. 그죠? 네. 킹. 한석준 씨 혹시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 저는 대충 알아요. 대충. 한번 대충 가르쳐 보시겠어요? 이게 가리키기 참 애매한 부위에 있는데. 네. 아, 여기 지금 모형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번 찾아보시죠. 저기 밤톨 모양 조그만 거 아닌가?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네. 방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립선이고요. 되게 크기가 호두 혹은 밤알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 전립선은 한 3분의 2 정도가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샘이라고도 부르고 전립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전립선 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와. 네, 전립선 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키워드 3가지는요. 4위 14.5%, 6.2배. 오, 네. 뭔가 의미심장한 숫자들을 지금 나열해 주신 것 같은데. 4위는요. 네. 현재 남성에서 흔한 암. 4위가 전립선암. 그렇게 5위가 간암이에요. 간암보다 높아요? 간암보다 높아요? 간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흔하고 좀 무서운 암 그랬었는데 전립선암이 지금 간암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1년 사이에 증가율. 전립선암의 증가율이 14.5%나 증가해서 남성암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가가치세보다 더 높게 올라? 전립선암은 60세 이상이 86.1%고요. 60세 이하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13.9%.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이 60세 미만에 비해서 6.2배나 더 잘 걸리더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나이는 이럴 때도 가끔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부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데보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는 미루어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만약 암 때문에 발기부전이다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뭐 성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러면 뭐 부부 생활을 못 하잖아요. 끝난 거죠. 혼자서 그래서 울고 속을 세게 했어요. 어디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전립선암 전후로 큰 변화를 겪었었다는 두 사람의 일상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장문경 씨. 소변줄인가요?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소변줄을 빼지 못하고 있다. 배뇨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 저 소변줄 되게 비참할 것 같아요. 많이 불편들 하시죠. 드디어 소변줄 제거.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는데 시간 안에 소변 보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드디어 몇 시간 후 신호가 왔다. 감각이 돌아왔다는 증거. 이번에 성공해야 비로소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배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소변줄 차고 있으니까 소변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절로 흘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 의지대로 누고 싶으면 누고 참으면 참고 이래 되는 거지. 새벽 4시에 집에서 쓰러지셔갖고 그래가지고 뭐가 아이고 그래 깜짝 놀래 보니까 화장실에서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을 8시간을 했어요. 나한테 선생님이 이만한 덩어리를 띠갖고 수술복 그대로 입고 나오셔서 보여주더라고요. 소변 봐도 소변을 닿는 것 같지 않고 또 자주 마렵고 뭐 그런 증상은 있었습니다. 전립선암 몇 기였어요? 3기였답니다. 이게 이제 피막 밖으로 빠져나갔으면 전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립선 밖으로 나갔지만 아직까지는 전이윤학이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립선 피막이 약간 침범이 돼서 밖으로 암세포가 빠져나간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빈뇨라든지 혈뇨, 그리고 배뇨 곤란, 양뇨 등과 같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이제 주로 호소를 하셔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전립선 암이 같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배뇨 장애. 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는 뭐 조그만 증상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잘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큰 병이 나지 않도록 그래 한번 해볼 모양입니다. 한편 수술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윤덕일 씨. 자식들까지 독립시킨 뒤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암에 발목을 잡혔다. 전립선 암 수술했어요. 소변이 어째 불편해서 한번 검사했어요. 피 검사하고 종양을 떼서 검사했어요. 14일 날에 나와서 암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앞이 새까맣더라고요. 그래도 초기에 잘 진단을 하셨네요. 전립선 피 수치가 정상보다 약 한 2배 정도 수치가 상승돼 있는 상태로 오셨고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셨고 전립선의 왼쪽 편에서 총 3군데에서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 주로 집에서만 생활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저건 뭐죠? 기저귀인가요? 왜 기저귀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시방 소변이 정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방 차는 거예요. 편리하게. 수술 후 한 달이 지났건만 아직 후유증이 심하다. 전립선암 수술 후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저렇게 요실금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 기저귀에다가 좀 많이 나왔어? 아니 조금씩 참았다가 할 수는 있었어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예.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누웠다가 일어나도 줄줄줄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에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야 기분 좋지.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떨치지 못하는 후회다. 누웠다 섰다 좀 걸었다가 그렇게 돼야 그게 반복적으로 그냥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올 수 있다. 낫는 게 최우선을 하니까. 비교적 좀 전이가 좀 덜 되고 그리고 또 수술도 좀 편하고 그래서 암 따위에게 착하다는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착한 암으로 분류됐던 거 아닌가요?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5년 생존율이 한 97.5%까지 상당히 치료 결과가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암으로 대표되는 암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진단 당시에 벌써 전이가 있는 전이암의 경우에는 아무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뭐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서의 전립선암은 절대 착한 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래의 전립선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일터를 찾은 제작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손님 맞으랴 청소하랴 바빠도 너무 바쁘다. 건강을 챙길 시간이 있을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쁜 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 건강왕 맞네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나온 사람들이 좀 시원찮은 사람들만 나와서 제가 전립선 왕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비뇨기 건강왕의 진실은?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다가온 검증의 시간. 그는 비뇨기 왕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전립선 증상 설문지라는 겁니다. 7가지 질문을 할 건데 괜찮았었는데 처음 소변을 스타트할 때 좀 늦게 나온 단요 형상은 있습니다. 밤에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저런 얘기를 했나? 아까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되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하고 다른 분인가요, 저분은요? 지금 전립선 증상은 35점 만점인데요. 15점입니다. 중등도의 상태. 예상 밖의 결과에 무거워진 발걸음.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요속 검사에서는 양은 충분한데 좀 이렇게 불규칙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한 5분 전이랑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약을 조금 드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결과만으로는 아주 좋은 상태 같지는 않은데요? 왕이는데 물론 세월이 조금은 가긴 했는데. 아까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이젠 이렇게 앉아 계시대요. 근데 진짜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이 병이. 오줌 좀 덜 나왔다고 암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전립선 암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래봐야 그냥 배뇨장애 증상밖에 없어요. 근데 배뇨장애 증상이라는 게 전립선 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런 데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런 증상이 있어도 뭐 이게 전립선 암이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 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배뇨장애 증상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중년 남성. 갑자기 느껴지는 본능적인 신호에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급하게 화장실에 가시네요.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느껴지는 신호. 빈뇨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특히 밤중에도 2번 이상 소변을 본다.
이런 분들은 배뇨장애, 특히 전립선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원하게 배출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폭포수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소변 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심지어 나뉘게 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이제 잔뇨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 운전할 때 힘들겠네요. 저러다 사고 나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절박뇨라 그래서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마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만한 배뇨장애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요도를 압박을 해야만 그제서야 이런 배뇨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배뇨 증상을 느꼈다 할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한 2기 정도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뼈, 간이라든지 폐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를 전이암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국인에서 새롭게 진단되는 전립선암의 53.2%만이 1기 혹은 2기 국소암이고 그 이외에는 많이 진행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46.8%가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서양인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보다 악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글리슨 점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전립선암이 서양의 전립선암보다 상당히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은 쉽게 뼈라든지 이런 데 전이를 잘 일으켜서 통증과 같은 아주 힘든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양쪽 하반신 마비를 초래하게 되고요.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개 우리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결과적으로 이런 뼈 전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좀 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조기 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진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쉬워요, 이거. 진짜나. 아직은 생소한 전립선 검사. 김학래가 직접 전립선 암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를 체험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 않다. 예상되시는 옆으로 누워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항문을 통해서 모자이크 주셔야 됩니다. 검사 준비 과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직장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손으로 이 말랑말랑한지 딱딱한 게 잡히는지 주변 조직에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는 거예요. 전립선암 검사에 사용하는 이 기구의 정체는? 점점 싫어지네. 저걸 항문으로 넣는다고요? 그렇죠. 저걸 넣는 직장 초음파. 예. 혹시 누르면 많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시죠? 전립선의 촉감에 이어 이번엔 모양을 확인할 차례. 전립선 안에 있는 종양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PSA 검사다. 전립선암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전립선암을 한 5 내지 한 10년 정도 조기에 좀 더 빨리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 전립선 혈액 검사가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전립선 초음파랑 직장 수지 검사였는데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 둘 다 현재 의심되지는 않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전립선암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세에 비해서 그 전립선 비대증도 심하지 않고요. 현재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그 전반적으로 건강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관리를. 걱정과 달리 결과가 좋다. 예, 고맙습니다. 어릴 때 뵙고 처음 뵙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립선 암은 옵션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간혹 하는 게 돼가지고 혹시 했는데 아직 뭐 오늘 괜찮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할 것까지 저 다 사람이 그 정도 건강을 가지고 사는 거지. 야, 오늘 자세 여러 번 바뀌시네요. 네. 여기서 다시 요렇게. 네. 이런 검진은 그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도 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는 국가암 검진에는 아직 아쉽게도 이 PSA라는 혈액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차츰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전이더라도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 피 검사는 좀 꼭 좀 해봐야겠네요. 예, 그 혈액 검사를 하실 때 나의 전립선암 혈액 검사 수치를 한번 알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면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김학래 씨가 어떻게 해서 전립선을 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여전히 바쁜 그의 일상. 종일 앉을 새도 없이 일하느라 말 붙일 새도 없다. 오늘 안에 전립선암 예방 비결을 들을 수 있을까? 좀 바쁘시네요. 예. 거의 와이프가 더 훨씬 바쁘다. 예. 자기야. 네. 부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분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여기 종업원이고. 아니 종업원이 돈만 쉬고 있나? 네. 저는 앵벌이 하고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네. 잘 삽니다. 얘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탁하면 돈 나와요? 예. 돈을 안 줘요. 행사비도 안 주고 어디 그래요? 촬영한다고 해서 출연료도 안 주고 카드는 또 여기 걸 씁니다. 저는 어쩌라고요? 이런 남편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칭이 많으셨나 봐요. 매칭이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해야 좀 속이 좀 풀리고 갱년기라 좀 힘듭니다. 그래도 예전에 막 전립선도 건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출연료를 받아요, 행사비를 받아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주 뭐 장가를 잘 갔어. 잘해. 역시 장가를 잘 가야 되는군요. 그게 비결이었군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한 후에야 겨우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김학래. 그런데 차려놓은 밥을 덜어낸다? 제가 좀 소식을 해요. 그래서 밥을 일단 갖고 오면은 늘 조금씩 덜어놔요. 예. 밥은 왜 덜어내요? 늘 갖고 온 거에서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더 먹더라도 일단 식사 갖고 오면은 이 덜어내서 먹는 양을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나이에 1kg이라도 붙어서는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체중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특히 전립선은 살이 찌면은 같이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대요. 맞아요. 전립선 자체가 지방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섭취가 많아지고 몸 안에 지방이 쌓이면 전립선이 커진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어서 또 전립선을 자극하게 돼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가족력은요? 가족력은 관계 있습니까? 예, 전립선암 역시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 한 8배 정도로 발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BRCA 브라카라고 알려져 있는 유방암, 돌연변이 유전자가 난소암, 자궁내막암, 그 가계도의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전립선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방암 인자와 전립선암 인자가 같은 건가 보네. 이제 좀 먹나 했더니 갑자기 시작된 팬미팅. 안녕히 계세요.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 우리 무슨 프로예요, 아빠 이게? 이거 채널A 닥터지방. 끝남이니까. 본방할게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식사는 같이 안 하시나 봐요? 식사는 같이 안 하시나 봐요? 아, 저기는 또 저희 가족 뭐 언니들 일하는 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제가 먹는 거 하고 아내가 먹는 게 달라요. 이게. 임금님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식사를 못 합니다. 우선 먼저 다 드시고 남은 음식을 제가 또 먹고 있거든요. 부인 임미숙이 따로 챙긴 이것은? 이게 뭐예요? 토마토 제가 삶아서 껍질 까가지고 거기다 이제 갈아 놓으면은 이만래 제가 이제 오일도 타서 마시고 아침마다 먹고 아니면 못 먹어서 갖고 나가서 이렇게.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이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그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섭취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메뉴도 있다. 저건 뭐예요? 저게 토마토가 들어가네요. 계란하고 스크램블. 토마토. 몸에 좋다 그래, 그러면. 명절 좋은 저 추석 때고. 지나가는 풀도 뜯어 먹었어 말이야. 그게 조금 이게 무슨 특별한 요리가 아니고 우리 주방에서 저한테 자주 해주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반찬이에요. 여기엔 토마토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돕는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있다. 바로 브로콜리. 그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그 쥐에게 그 토마토 가루가 한 10% 정도 함유된 먹이와 브로콜리 가루가 10% 함유된 먹이를 그 22주간 함께 섭취시킨 결과 그 토마토와 브로콜리 중 하나만 먹은 그룹보다는 그 함께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의 쥐들이 그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립선이라 그래서 보기만 좋은 걸 집중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냥 골고루 먹으면 돼요. 골고루 먹는데 건강 손으로 꼽는 식품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브로콜리, 토마토. 기본 거를 또 골고루 먹으면 다 건강하지. 뭐 오직 토마토만 먹고 살면 뭐 다 전립선이 없는 거게? 한 젓가락 먹어보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하시네요. 한마디 안 해요. 태생이 그래요. 그냥 속마음이. 속은 따뜻한데 그런 표현을 안 해. 날름날름 혼자 먹으면 돼 그냥. 근데 뭐 귀엽긴 귀여워. 자, 시작해 들고 한번 해야지. 자, 이런 거만 잘해줘요. 그럼 됐지 뭐. 두 분 다 또 맞는 게 있는 거야, 그지 자기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 저희 임미숙한 돌아간 거 후회합니까? 자식 뭘 따지려고 있어. 후회합니까 그러니까. 안 후회합니다. 제 2의 생애가 시작된다고 해도 임미숙 씨랑 결혼할 겁니다. 그날 오후 바쁜 일과에도 빼놓지 않고 그가 매일 찾는다는 이곳. 평상시의 유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로지 운동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이 낯설기까지 하다.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만 되는 나이고 왕자는 아니더라도 왕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기고 근육이 조금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힘들 것 같아. 좋은데요? 전립선 건강을 돕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하체 운동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는데. 전립선은 특히 내정근,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안쪽 근육 여기가 많이 튼튼하게 생겨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튼튼해야 되는 거죠. 내전근을 강화하기 위한 김학래의 특급 운동법. 끼고 어깨 넓이로 벌려서 마치 케겔 운동하듯이 무릎을 힘을 줬다가 벌렸다가 소변을 끊는 운동이 전립선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렇게 허벅지 안쪽을 움직이는 운동 아니면 케겔 운동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풀어줬다 눌렀다 풀어줬다를 10회씩
3세트. 조금 여유 있으면 뭐 4세트를 한다든가. 근데 집에 이것도 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휴지를 끼고 좁아도 힘을 주면 되니까 다리에.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전근 운동. 저거 다리 싸움 아닌가요? 다리 싸움. 예, 다리 싸움 비슷하게.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무릎을 교차시켜 힘껏 민다. 오래 버틸수록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선생님 힘이 어느 정도 것 같으세요? 아이, 힘 좋으세요? 힘 좋으세요? 근데 저렇게 코치가 저렇게 해주면 왜 좋냐면요. 그 힘의 최대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코치가 더 세니까. 10년만 젊었어도 이게 되는데. 병원은 건강할 때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들 전립선이 그 남성 전문 병원 가서 들어가서 진료받기를 참 꺼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씩은 꼭 가서 체크를 하셔서 좀 미리미리 가서 진단하세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한 주인공이 있다는 깊고 깊은 산속. 하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제작진을 반겨주는 건 오로지 자연 풍경뿐. 주인공을 찾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른다. 야, 우리 PD 또 죽었네요. 하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하나, 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하나. 쾌결 운동 하나 보다. 하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간략근 강화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장도 아니고 산속에서 과략근 운동을 하는 이분들.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던 그때 유독 큰 목소리로 운동을 리드하는 한 남자 포착. 하나 할 때는 한참 당기고 계세요. 하나. 힘을 주고 계세요. 전립선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침 옆에 계신 분이 전립선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도 또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립선 전문가시라고요? 전문가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내 건강이 조금 나쁘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과략근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태식 씨.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산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그.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만든 산악회를 5년째 이끄는 중이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 보다시피 동네 사람들 시간 맞춰가지고 아침 저녁 이렇게 걷고 또 그렇게 서로 시간 안 맞을 때는 따로따로라도 이 코스를 매일 걷는 코스예요. 매일 저렇게 등산을 하시는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으로 향하는 주인공. 그 이유가 뭘까? 남들이 말하면 산에 다니는 거 뭐 놀러 다닌다 그러는데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산에 다닌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산을 오른다는 이 남자. 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저 진단받을 때가 4월달 전립선 암 2기가 나왔다. 정작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한 기가 지난 3기가 나왔고 암 조직이 정낭까지 침범해가지고 사실 남자들의 기능을 완전히 뜯어버린 거예요. 정낭까지. 남자로서 창피한 소리지만 그 전립선을 띄고 나면 요실금이 감당 못해요. 이건 뭐 아닌 말로 참고 싶어도 못 참고 뭐 어떨 때는 뭐 질질질질 그냥 앉아가 내 자신 모르게 막 나오고 이래요. 암이 급속도로 전이돼 전립선 전체를 절제한 주인공. 지금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남들은 평생 두고 한 번도 안 하는 수술, 한 번만 암이 왔더라도 야단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프다는 암 2번을 수술했습니다. 최다? 위도 잘라내야 되고 12지장도 잘라내고 또 제 같은 경우는 그 담낭 설계까지 제거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다 그러면 먹는 거. 한 2년간 물, 죽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건장했던 체격은 암 수술 이후 하루하루 야위어 갔다. 와, 춘장암은 정말 나쁜 암이라고 들었는데. 아, 이게 안 된다 싶어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산을 다니면서 서서히 한 술, 2술 이렇게 밥을 먹게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두 술은 먹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또다시 이 암이 하나 와가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반복된 암 투병에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주인공. 하지만 남아있을 가족들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저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2번의 암 수술을 겪고도 매일 등산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태식 씨.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는데. 하지만 보이는 건 잔뜩 쌓아놓은 통들뿐. 오늘도 쉽게 알긴 글렀다. 아, 이게 다 뭐예요? 아, 제가 암 수술하고 건강이 굉장히 나쁠 때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먹으려고 구해놨던 거예요. 창고에다가 약초들을 다 쟁여놓으셨군요.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요거는 골담초 나무예요. 이게 위 항암 좋다 그러고 학명으로는 해동피라 그래요. 가시 있는 나무. 이것도 암에 좋다 그러는. 요게 삼뽕나무 뿌리예요. 뿌리 껍질. 뭐 전립선 환자들이 좋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다 해서 옥수수 수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다는 이 겨우살이는 겨우살이까지. 어우, 그 비싸다는.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뭐가 좋다. 한 2년간 그냥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약을 구하러 다녔고 해먹은 내가 봤는데 이게 다 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딴 사람은 또 딴 약이 좋겠죠. 근데 저는 한 20대까지 중에 한 2-3가지 절개 다려 물처럼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초 중 과연 주인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야, 저 정도면 거의 뭐 창고가 경동시장이네요. 물처럼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는 이태식표 약초차. 역시 색깔만 봐서는 예상하기 힘든데 2가지 약초를 다렸다는 갈색물의 정체는? 이거 한 잔 해보실래요? 내가 그 절개 먹는다는 약물인데, 예, 삽소름한 게 먹을만해요. 갈증도 없어지고. 아, 이거 좀 쓴데요? 아유, 그럼 그 약초물이 써줘. 그게 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 오가피하고 엄나무하고 2가지 달여서 먹는 거예요. 엄나무에는 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세포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 성장과 그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가피에 들어있는 그 지사노사이드 성분이요, 그 항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 치료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 전립선 위축을 막아주어서 그 성세포 강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먹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좀 저는 계속 먹어서 괜찮고 좀 쓰다 싶으면 칡을 조금 감미하면 좋아요. 칡뿌리 같이 넣고 삶으면 좋아요. 그리고 음식에도 넣어서 해 먹어요. 이번엔 약초차를 활용한 요리를 보여줄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음악을 튼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를 좀 더 지켜보는데
가만히 서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괄약근 운동 중인 건가요? 경쾌한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흔들고 하는 거예요. 종아리하고 관략근 운동하고 같이 되는 거니까. 괄약근과 하체 근력 모두 키우는 주인공의 운동법. 발 뒤꿈치를 들 때 괄약근을 조이고 내릴 때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으로 배뇨 장애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전립선 환자들 기저귀를 타는데 그걸 안 차게 돼도 돼요. 하루에 그냥 너댓 장씩 없애다가 지금은 뭐 멀리 외출할 때만 한 장 그냥 예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암투병 동안 옆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요리만큼은 직접 해먹는다는 주인공. 엄나무와 오가피를 활용해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붕어라는 건데 이게 붕어라는 건데 이게 붕어? 남들은 뭐 앉아가 보약도 먹는데 저는 보약보다는 체력 보강을 위해서 음식으로 체력 보강하는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챙겨 먹는다는 그의 보양식 공개. 특히 붕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암수술로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기에 붕어의 비린내를 싹 잡아줄 마늘과 태식 씨의 건강 회복을 도운 엄나무 오가피 차를 넣어주면 끝. 이렇게 먹어보니까 체력 보강, 쉽게 말해서 내 기력을 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푹 끓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냄비 앞에서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주인공. 어느 음식이든지 거품이 나오면 다 걷어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만이 비린내도 덜 나고 먹기도 좋아요. 거품이 나는 건 다 걷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려면 뭐 한 1, 2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흐트러질 때까지. 붕어 살이 흐트러질 때까지. 활력을 되찾은 이태식표 건강밥상 완성. 산행을 마친 후 떨어진 체력을 높여주는 데 제격이라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라고. 선생님 맛이 좀 어떠세요? 아, 잡내도 안 나고요. 참 담백하고 입에서 착착 달라붙는다고 그럴까? 정말 맛있네요. 환자니까 술을 못 먹고 이거 맹물로 우리 불화보 합시다. 산에 갔다 온 기념으로. 건강! 누구보다 굳센 의지로 두 번의 위기를 맞서 싸운 주인공. 내가 겪어보니까 그 특효약이 없어요. 내가 기력 세우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는 거 잘 듣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 췌장암도 나왔잖아요. 15년 만에.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지금 같은 건강 유지한다면 뭐 9988이라는데 8899까지는 살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네. 전립선암을 우리가 소위 착한 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만 착한 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립선암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 조기 검진 시기를 한 10년 정도 앞당겨 가지고 40대부터 조기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왕께서 이렇게 또 방송 시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몰랐던 걸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이게 너무 좋아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닥터 지바고가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 11시 1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찾아왔다면 이것이 약해져 있을 수 있다? 바로 악력. 악력이 약하면 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데
정지해서 일정한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튼튼하게 하고 조절이 잘 되는. 전신 건강을 저구하는 악력의 비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한 젓가락 먹어보라는 얘기 하지 않으시나? 한마디 안 해. 전화 갈 때 몰래 좀 먹어야지. 아우 몸에 좋다면 다 먹어. 자기 좀 먹자. 그러니까. 자기만 먹니? 예. KBS면 그거 먹고 싶었어? 아 그래 나 갈게. 혼자 찍어. 잘 찍어. 채널 A